지금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군 개혁의 임무를 딛고 들어가야 될 텐데 고액 자문료가 상당히 고액이거든요. 상당히 큽니다. 예. 당초에는 그냥 자문 역할을 하러 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무법인 율촌에 이제 상임 고문으로 갔는데요. 예. 그 당시 액수가 처음에는 액수를 정확하게 적질 않았습니다. 그랬죠. 약간 액이다 이렇게 이제 당초에 회사에 제출했었는데요. 실제로는 자문료 총액이 2년 9개월 동안입니다.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총 9억 9천만 원, 다시 말해서 10억 원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방산업체 LIG 넥스원에서 비상근 자문력인데요. 이 당시 2년 6개월 동안 2억 4천만 원의 자문료를 받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액수는 사실은 상당히 큰 액수죠. 한 곳에서는 뭐 일촌에서는 월 3천만 원이고요.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문의 대가로서는 예. 상당히 큰 액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국방 계획을 담당할 그런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데서 과연 이렇게 고액 자문료를 받았던 인물이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관이후로서 너무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고요. 또 다른 의혹들도 뭐 가족 관련 의혹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방산 비리에 대해서 무마를 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 부분은 어쨌든 명백하게 청문회 과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 부분을 청문위원들께서 좀 명백하게 밝혀주시고 예. 그것이 과연 국방장관으로서 개혁을 담당할 장관으로서의 그런 자격을 갖춘 것인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바로 생각나는 인물이 안대희 대법관도 이 정관에 대해서 논란이 돼가지고 큰 문제가 됐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관이라는. 사실 똑같은 일이죠. 예. 요즘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그렇게 유행을 하고 있던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데 예. 저 두 가지의 경우는 지금 여야가 뒤바뀌었을 뿐이고 정권이 뒤바뀌었을 뿐이지 사실 같은 건입니다. 2014년도에 안대희 국무총리 지명자가 사실은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고액 수임료 때문에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을 받았다는 것도 굉장히 적절하지 않지만 예. 그러면 10억 원을 받고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 돈을 줄 리가 없죠. 그렇죠. 10억 10억 원을 그저 주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송영무 후보자가 무슨 자문을 해줬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10억 원짜리 자문을 해주려면은 군사 비밀이 유출이 되거나 아니면은 방산과 관련된 중요 정보가 유출이 되거나 예. 그러지 않고서는 10억 원이 오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것은 저는 솔직히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 예. 사실은 어떤 비밀이 유출이 됐는지도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자문 봅니다. 내역까지 봐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이 이제 탁현민 행정관인데 박상명 교수님 글쎄요. 전에도 한번 논란이 되고 있었고 여성에 대한 인식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게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일단 이 발언 자체, 이 책에 써 있는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너무도 적절치 않죠. 너무도 적절치 않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주장을 개인으로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쓰는 건 자기 주장일 수 있어요. 연구자로서는? 그래서 연구자로 예. 쓸 수 있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공직사회에 들어갔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직은 사적인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적인 영역이에요. 예. 공적인 영역에서 하는 일은 공적인 사회에 무엇인가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런 정도라고 얘기하면 다수의 공적인 인사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여기 인사가 잘못된 거죠. 오늘 민주당의 백혜련 대변인이 직접 얘기했어요. 나왔잖아요. 여성 의원들이 어제 의견을 많이 나눴는데 부적절한 행동이고 조치가 필요하다. 자, 집권당에 대변인이 이 정도 대변인을 얘기하면 맡고 있는 의원이요. 그럼요. 예. 본인이 이제 판단하는 문제죠. 저는 내용을 저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 탁현민 행정관의 그 주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개인적인 예. 소신이구나. 당신 생각이야 그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청와대 행정관은 이거는 과잉이다. 예. 본인이 빨리 판단하시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송영부 예. 국방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요. 박근혜 정부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민주당도 비토할 사람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사람 나왔으면 민주당이 대거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낼 사람이에요. 예. 박근혜 대통령도 방산 비리와 관련해서는 적폐, 심지어는 이적 행위라고 얘기를 할 당사자였어요. 예. 이제 바뀌었다고 이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한다고요? 저는 이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성영무 후보자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이 김관삼 변호사 이 해명이요. 이제 군납비리 사실을 관련해가지고 이제 수사 무마 의혹인데 해명이 이게 제대로 하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행정조치와 사법처리 용어를 구별을 잘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거든요. 일단 이제 군에서는요 예.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수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를 군 검찰관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단에서 보고를 하면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어떤 군의 지휘자의 재량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 민간인 어떤 하고 상당히 많이 틀려요. 근데 예. 이때 이제 2006년도였는데 계룡대 이제 근무지원과 관련된 군납 비리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령 한 명이 내부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하는데 이제 수사 과정에서 많이 드러났어요. 예. 예를 들어서 335건의 어떤 계약 중에서 그중에 2건만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그 납품업체가 제시한 가격 그대로 모두 계약을 하는 거예요. 수의 계약을. 예, 예.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적어도 한 4억 가량을 국가 손실이 끼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 국방부에서 수사를 하는데 송영무 후보자가 우리가 수사하겠다고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수사를 해서 이게 어떤 국고 손실이 끼치고 어떤 횡령이나 뭐 배임이나 그런 게 인정이 되면 예. 형사조치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형사조치 않고 결국 법무실에다 징계조치하라고 해서 예. 징계조치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부분이 부실 수사라고 도마 위에 올라서 2009년도에 또 국방부 특별수사단에서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관여한 사람들이 일부가 형사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전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증하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행정처리라는 법률용어를 잘 몰랐다 이런 변수들이 과연 인사청문회에서 뭐 통할지 아니면 예. 그와 관련돼서 또 야당의 공격이 또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위장 전입이나 이런 거하고 좀 무게감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개혁을 담당해야 될 국방장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런 개혁성이 담보돼야 될 텐데 정관예우라든가 또는 만일의 경우 이런 비리를 무마했다, 수사를 무마했다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상당히 치명적일 거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정확하게 왜냐하면 그동안 나왔던 의혹의 제기 상황에서는 저희가 다 알 수는 지금은 없는 의혹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진실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저는 탁현민 행정관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그렇게 봅니다. 물론 누구든지 공직자라면 당연히 국민의 세금을 받는 세금을 녹으로 먹는 사람이 다 국민을 위해서 공명정대해야 되는데 예. 이 청와대 행정관은 최말단 공무원이거든요. 다시 말해 청와대에서 고위공직자라면 당연히 그런 여러 가지 이 발언부터 그동안 살아온 도덕성이라든가 업무 능력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일단은 고위공직자,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또는 청와대 수석급이라든가 이분들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당장 현행의 뭐 법을 어겼다든가 예를 들어서 성희롱, 성폭행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탈세라든가 여러 가지 현재 법을 어긴 상황이 드러나지 않고 개인의 예. 생각을 담은 것들 물론 저는 부적절하고 비판받아야 되고 탁현민 행정관이 반성하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가다듬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사의 최말단에 이런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까지 다 하나하나 따진다면 알겠습니다. 공직자들 고위공직자 아니면 재산 신고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논란이 예. 번져나가면 대한민국 공직자 전체 다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예. 온다고 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비리에 대해서 무마를 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 부분은 어쨌든 명백하게 청문회 과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 부분을 청문위원들께서 좀 명백하게 밝혀주시고 예. 그것이 과연 국방장관으로서 개혁을 담당할 장관으로서의 그런 자격을 갖춘 것인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바로 생각나는 인물이 안대희 대법관도 이 정관에 대해서 논란이 돼가지고 큰 문제가 됐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관이라는. 사실 똑같은 일이죠. 예. 요즘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그렇게 유행을 하고 있던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데 예. 저 두 가지의 경우는 지금 여야가 뒤바뀌었을 뿐이고 정권이 뒤바뀌었을 뿐이지 사실 같은 건입니다. 2014년도에 안대희 국무총리 지명자가 사실은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고액 수임료 때문에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을 받았다는 것도 굉장히 적절하지 않지만 예. 그러면 10억 원을 받고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 돈을 줄 리가 없죠. 그렇죠. 10억 10억 원을 그저 주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송영무 후보자가 무슨 자문을 해줬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10억 원짜리 자문을 해주려면은 지금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군 개혁의 임무를 딛고 들어가야 될 텐데 고액 자문료가 상당히 고액이거든요. 상당히 큽니다. 예. 당초에는 그냥 자문 역할을 하러 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무법인 율촌에 이제 상임 고문으로 갔는데요. 예. 그 당시 액수가 처음에는
액수를 정확하게 적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약간 액이다 이렇게 이제 당초에 회사에 제출했었는데요. 실제로는 자문료 총액이 2년 9개월 동안입니다.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총 9억 9천만 원, 다시 말해서 10억 원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방산업체 LIG 넥스원에서 비상근 자문력인데요. 이 당시 2년 6개월 동안 2억 4천만 원의 자문료를 받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액수는 사실은 상당히 큰 액수죠. 한 곳에서는 뭐 일촌에서는 월 3천만 원이고요.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문의 대가로서는 예. 상당히 큰 액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국방 계획을 담당할 그런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데서 과연 이렇게 고액 자문료를 받았던 인물이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관이후로서 너무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고요. 또 다른 의혹들도 뭐 가족 관련 의혹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방사다. 자, 집권당의 대변인이 이 정도 대변인을 얘기하면 맡고 있는 의원이요. 그럼요. 예. 본인이 이제 판단할 문제죠. 저는 내용을 저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 탁현민 행정관의 그 주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개인적인 예. 소신이구나. 당신 생각이야 그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청와대 행정관은 이거는 과잉이다. 예. 본인이 빨리 판단하시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송영부 예. 국방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요. 박근혜 정부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민주당도 비토할 사람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사람 나왔으면 민주당이 대거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낼 사람이에요. 예. 박근혜 대통령도 방산 비리와 관련해서는 적폐, 심지어는 이적 행위라고 얘기를 할 당사자였어요. 예. 이제 바뀌었다고 이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한다고요? 저는 이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성영무 후보자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이 김관선 변호사 이 해명이요. 이제 군납비리 사실을 관련해가지고 이제 수사 무마 의혹인데 해명이 이게 제대로 하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행정조치와 사법처리 용어를 구별을 잘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거든요. 일단 이제 군에서는요 예.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수사를 한 결과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를 군 검찰관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단에서 보고를 하면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어떤 군의 지휘자의 재량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 민간인 어떤 하고 상당히 많이 틀려요. 그런데 예. 이때 이제 2006년도였는데 계룡대 이제 근무지원과 관련된 군납 비리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령 한 명이 내부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하는데 이제 수사 과정에서 많이 드러났어요. 예. 예를 들어서 335건의 어떤 계약 중에서 그중에 2건만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그 납품업체가 제시한 가격 그대로 모두 계약을 하는 거예요. 수의 계약을. 예, 예.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적어도 한 4억 가량을 국가 손실을 끼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 국방부에서 수사를 하는데 송영무 후보자가 우리가 수사하겠다고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수사를 해서 이게 어떤 국고 손실을 끼쳤고 어떤 횡령이나 뭐 배임이나 그런 게 인정이 되면 예. 형사조치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형사조치 않고 결국 법무실에다 징계조치하라고 해서 예. 징계조치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부분이 부실수사라고 도마 위에 올라서 2009년도에 또 국방부 특별수사단에서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관여한 사람들이 일부가 형사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전 군사 비밀이 유출이 되거나 아니면 방산과 관련된 중요 정보가 유출이 되거나 예. 그러지 않고서는 10억 원이 오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것은 저는 솔직히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 예. 사실은 어떤 비밀이 유출이 됐는지도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자문 봅니다. 내역까지 봐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이 이제 탁현민 행정관인데 박상명 교수님 글쎄요. 전에도 한번 논란이 되고 있었고 여성에 대한 인식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게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일단 이 발언 자체, 이 책에 써 있는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너무도 적절치 않죠. 너무도 적절치 않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주장을 개인으로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쓰는 건 자기 주장일 수 있어요. 연구자로서는 그래서 연구자로 예. 쓸 수 있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공직사회에 들어갔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직은 사적인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적인 영역이에요. 예. 공적인 영역에서 하는 일은 공적인 사회에 무엇인가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런 정도라고 얘기하면 다수의 공적인 인사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데요. 그럼 여기 인사가 잘못된 거죠. 오늘 민주당의 백혜련 대변인이 직접 얘기했어요. 나왔잖아요. 여성 의원들이 어제 의견을 많이 나눴는데 부적절한 행동이고 조치가 필요하다.